사람은 평생을 믿고 살아도 마지막에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희생을 발판으로 탐욕을 키운 며느리. 누구도 몰랐습니다. 조용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한 수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박정순 여사는 늘 이른 아침 손수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안방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남편은 떠났지만 며느리 미영과 손자 현우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미영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정수는 그 미소가 고마워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미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순의 방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는 미영의 시선. 이건 어머니 앞으로 된 통장인가요?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하고 내가 모은 돈이야. 현우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지. 그날 밤 미영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집 결국 우리 거 될 거야. 명의만 바꾸면 끝이지 뭐. 정수는 문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입술은 고요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심이었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족의 이름이 그날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아침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미영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죠. 낯선 남자들이 집안을 드나들며 서류를 나르는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랑 나, 이 집은 함께 지은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제 이름이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이 그렇게 해두셨잖아요. 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랍 속 낡은 앨범과 남편의 손편지를 꺼내 들었죠. 정수나, 혹시라도 힘든 날이 오면 너 자신을 지켜라. 누구보다 강한 여자가 너니까. 남편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미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만 대학 졸업하면 나 혼자 살 거야. 시어머니는 이제 손 뗄 때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수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손 뗄게.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외투를 챙겼습니다. 수첩 하나, 낡은 봉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죠. 밖은 새벽 안개가 자욱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여태 참은 거야. 이제 내가 정리할 차례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신문을 돌리던 예전의 손길로 다시 돌아갔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정순의 조용한 걸음 속에 마지막 한 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수는 낯선 고시원 방에 앉아 오래된 공책을 펼쳤습니다. 몇십 년 전 남편이 남긴 회계 노트, 그리고 그 뒤에 숨겨둔 진짜 유언장 초안이 담겨 있었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판단을 따른다. 그녀는 그 한 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내가 판단할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은 옛 친구 윤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순 씨,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나가서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윤 여사는 조용히 차를 내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이 일 다 들었어요. 사람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은 언젠가 스스로를 삼키게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정수는 예전 남편의 거래처였던 법무법인 명함을 꺼내 들었죠. 이거 남편이 남겼던 재단 서류야.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손자 현우 앞으로 바꾸고 싶어요. 윤 여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순 씨, 그럼 미영 씨는? 그 아이는 스스로 깨닫게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현우를 몰래 불러냈습니다. 현우야, 내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은 뭐니? 저요? 기자요. 진실을 쓰는 사람.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꼭 약속하자.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진실은 내가 기억해줘야 해.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혹시 내가 없을 때 열어보렴. 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 어떤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그 무렵에도 돈의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새 차를 사고 지인들과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웃었죠. 어머니는 이제 힘도 없고 법적으로도 내 거잖아.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정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미한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서. 그녀는 그것조차 활용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 한 켠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 정수는 조용히 탁자 위에 유언장과 병원 진단서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10년이네요. 이제 나도 내 길을 가야겠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죠? 창문 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라디오에서 잔잔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의 눈가에 번지는 미소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으십니다만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잠시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윤 여사와 손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정식 등록, 오늘로 끝내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손자 박현우 명의로 이전되며 추가로 기부금 전액은 복지재단 해운재단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정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우 이름으로 바꿔놨으니 사실상 다 내 거나 마찬가지야. 걔 아직 미성년이잖아.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박미영 씨 맞으시죠? 내일 어머님 관련해서 법률 확인이 있으니 꼭 오시길 바랍니다. 미영은 순간 찜찜했지만 별일 있겠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자리는 왜?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와 나 이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됐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쌓아온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고인 대신 박선호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종 유언장 그 단어는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 재산의 관리 및 소유권은 배우자 박정순에게 위임하며 그 이후의 모든 결정은 그녀의 뜻에 따른다. 그리고 추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 혈연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거스른 자에게는 어떠한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공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여사께서 남편 사후에 정식 갱신하셨죠. 정수는 그제야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돈을 먼저 봤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접었단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 그녀의 눈가에 번진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엔 슬픔보다도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가진 걸 잃어봐야 진짜 가진 게 뭔지 알게 되겠지.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정순의 흰 머리카락이 그 빛 속에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일은 끝났어요. 며칠 뒤 장례식장에는 흰 국화향이 가득했다. 정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언제나 그랬듯 단정하고 고요했다. 검은 옷을 입은 미영은 사람들 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다. 현우가 손에 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한테 맡기셨어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미영아, 이건 너에게 남기는 내 마지막 이야기란다. 손끝이 떨렸다. 미영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후 화면 속 정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아, 널 처음 봤을 때 참 따뜻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 집 식구가 된 게 기뻤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눈에서 사랑 대신 욕심이 보이더구나.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어. 그래서 내 선택이 복수가 아니라 기회가 되길 바랐단다.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화면 속 정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은 재산으로 남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남는 거지. 너에게 내 마지막 한 수를 보여줄게. 화면이 전환되자 정순이 복지재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녀가 남긴 유산으로 새로 생긴 해온 어린이 센터. 간판에는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박정순 기념관. 미영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세상 어느 빛보다 따뜻한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미영은 현우와 함께 할머니의 묘를 찾았다. 무심히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올리며 속삭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요. 당신이 왜 끝까지 웃으셨는지.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묘비 위에는 정순의 유언이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미영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 대신 깊은 회한과 따뜻한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제야 진심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밤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았다. 정순이 살던 집의 창가에는 아직도 그녀가 아끼던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감귤 향이 섞인 가을 공기가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다. 라디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사는 게 힘들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남겨야 해요. 그 목소리에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가 그립네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